그럼 구체적으로 대구교대 면접 문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면접 문항 1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면접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시문에서 교사가 가져야 할 여러 역량들을 소개해 주고요. 학급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등교사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소통, 학급 경영 이렇게 세 가지 역량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의견과 구체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면접에서 대구교대가 뭘 보려고 하는지 평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교사로서 자기개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싶은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생활지도 역량,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학급 경영 역량 중에서 반드시 과감하게 하나를 선택하세요. 위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선택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세 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겠죠.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거를 말할 때 가능한 2개 이상 말하세요. 그리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하면서 답변하면은 더 명확하게 들려서 좋아요. 그리고 각각의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해당 근거들을 문제에 근거해서 요약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례 답변으로 3개를 전달하겠는데 본 영상에서는 1개만 말씀드릴 것이고요. 스쿨플러스 블로그와 이 영상 더보기로 나머지 2개 답변을 제시해 두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활지도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등학생은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생활 습관을 지도하면 아이들의 미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 지도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생활 속에서 안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교육이나 학교 내외에서의 위험 예방 활동은 아이들의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지도 역량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생활습관 점검 시간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협력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활지도 역량을 갖추면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교대 정시면접 기출문제 문항 2번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저학년 단계에서 기초학력이와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하나의 역량을 선택해서 말하시오. 역시 동일하게 결론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기초학력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내가 앞으로 2가지 이유를 제시하겠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예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거나 이유를 말할 때 가능한 2개 이상 말하세요.
두 가지 이유를 다 생각해내지 못해도 무조건 두 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지르고 가세요. 한 가지도 세분화하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는 순발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하면서 답변하면 더 명확하게 들려서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학력부진한 학생의 지도 계획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앞의 답변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학생 지도 계획도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좋아요. 이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저학년생들을 위한 제가 생각하는 학생지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원래는 계획사항을 두 가지로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술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역시 요약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항의 논제에서 하나의 역량 선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해력, 수리력, 구술력, 심리 및 사회적 역량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역량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돼요. 한 개만 선택해 주고 대신 진술 방식을 열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단계식으로 설명해 가면 되는데 이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면 됩니다. 사례 답변으로 두 개를 전달하겠습니다. 사례 답변 1. 문해력 부족 학생 지도를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시기로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후의 모든 과목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나 수학에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저학년 시기에 문해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면 수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의욕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저학년생들을 위한 제가 생각하는 학생지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역량은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두 단계로 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학생 수준에 맞춘 읽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쉬운 동화를 함께 읽으며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지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읽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동화를 읽은 뒤 간단한 줄거리를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여 읽기의 흥미를 높이고 쓰기 능력도 함께 키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이자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단계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답변 2. 수리력 부족 학생 지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배우는 세마기 능력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력이 부족하면 간단한 계산조차 어려워져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마기 능력은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등 다른 과목에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리력이 부족하면은 이후 학습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러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저학년생들을 위한 제가 생각하는 학생지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역량은 수리력입니다. 수리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놀이 기반 학습을 도입하겠습니다. 숫자 퍼즐이나 계산 게임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숫자와 친숙해지고 계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학생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간단한 덧셈과 뺄셈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했을 때 보상을 주어 동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리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놀이 기반 학습과 목표 중심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대 면접 대비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구교대의 정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25학년도 대구교대 정시 모집에서 초등교육과 나군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총 108명입니다. 여기서 일반 전형이 5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합니다. 농어촌이나 장애인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을 때 정시로 이월되어 선발하게 되니까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형 요소와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구교대는 일괄합산 전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모든 지원자가 면접까지 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능 점수가 1000점 만점으로 반영 비율이 무려 97%를 차지하고요. 면접 점수는 100점 만점에 실질 반영 비율이 약 3%입니다. 비중은 적어 보이지만은 지원자 간 수능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구교대 면접은 주로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요. 집단 면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접관들이 답변 하나하나를 점수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와 논리성, 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복 착용은 금지되고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면접 준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째,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를 2가지 이상 명확히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유나 교사의 핵심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모의 면접을 활용해 실전 감각을 키우세요. 특히 답변이 앞에 학생과 겹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교대는 수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지만은 면접 역시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등교사로서의 역량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면접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혼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플러스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으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답변 논리 구성 기본기부터 교직 인적성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년 넘게 해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으로 강남역 스쿨플러스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면접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교대사대 교원대 입시 전문팀 스쿨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쿨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